네, 안녕하십니까. 정법부장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살면서 전 국민이 이렇게까지 정치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80년대 이럴 때는 그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독재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국민들이 뭐 이제 민주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열망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때도 이 어떤 유튜브라든지 뭐 SNS 이런 것이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그때 뭐 중학생 뭐 이런 정도 된 상황에서 그냥 뭐 데모라는 거는 그냥 일부 대학생들이 좀 하는 거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지, 뭐 일반 직장인들이라든지 뭐 시민들이 뭐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그냥 KBS 보고 뭐 다시 뭐 당시 또 이제 수출 같은 것이 잘 되고 삼저 현상으로 나라가 이제 잘 나라 경제가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데모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저게 혹시나 우리나라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저런 행동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뭐 수출이라든지 또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뭐 그게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뭐 중도가 됐든 이렇게 지금 현상을 쳐다보면서 뭐 정말 애달바하는 거죠. 예, 정말 애달바하는 거죠. 본인이 보수라고 그러거나 또는 뭐 이런 상황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돼 있는 걸 너무 안타까워하고, 또 진보라 그러면 또 반대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격분하겠지. 또는 뭐 중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지금 각자의 어떤 그 정치적 포지션에 따라서 정말 각양각색의 스펙트럼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 중에서 지금 조선일보가 보면 지금까지 계속 비판적으로 이제 뭔가 논조를 써오다가 슬슬 이제 스탠스를 바꾸고 있어요. 네, 지금 기사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또 거기 있는 뭐 사람들의 어떤 그 뭐 TV조선도 그렇고 논조나 어떤 이 말의 어떤 농도들이 윤 대통령의 그에 대한 그 체포영장이 적절한 거냐, 그리고 말하자면 지금 그 우리법 연구회 소속에 있는 그 모 호남 출신의 판사가 이번에 그 체포영장에다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외하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마치 무슨 법을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영장을 치면 되는 건데 또 영장을 치는 것 자체도 공수처가 사실은 내란죄가 이제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영장을 이제 발부해 주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110조와 111조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조항까지 만들어 넣어서 이제 영장을 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딱 집어가지고 조선일보가 문제가 있다, 영장 발부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조선일보가 스탠스를 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맞다 틀리다보다 항상 어떻게 보면 언론의 그 스탠스를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뭔가 승기를 잡아가는구나 또는 아니구나 이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어땠어요? 조중동이 다 완전히 윤석열에 대해서 매도급으로, 특히 동아일보는 지금 거의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죠. 이런 상황이고, 중앙일보가 그때 두 번째로 강하고 조선일보가 따라가는 상황인데, 조선이 지금 약간 이제 동아일보하고 손절하려고 하는 느낌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져야지 이 사람들이 뭔가 맘 놓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막 이제 욕을 하고 이럴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을 이제 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판사까지 골라가면서 판사 쇼핑을 하면서 공수처를 통해서 지금 체포영장까지 지금 무리하게 또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부터 시작된 지금 이 무리함이 지금 결국 이제 판사까지 가고 있어요. 이 상황을 왜 일으키고 있느냐? 이게 이제 뭐냐면 결국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을 보고 지금 거기에 대한 조급함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민주당 사람들은 법이고 뭐고 이런 거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차피 법 같은 거를 지키려고 했으면
80년대 그런 어떤 뭐 학생 운동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생 운동이라는 게 뭐야 그때? 좋게 얘기하니까 학생 운동이 나쁘게 얘기하면 반국가 세력이에요. 예, 그 당시 물론 그때가 이제 독재 국가라고 하지만 사회를 전복시키려고잖아. 국가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법을 어기는 거는 익숙한 사람이야. 특히 큰 법, 큰 죄, 뭐 내란죄니 뭐 이런 것들을 워낙 본인들이 잘 어기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런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상당히 능란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 사람들이 왜 초조하게 생각하냐면 본인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지지율이기 때문이야. 항상 군중 정치를 하잖아요. 대중 정치. 그러니까 법에 의한 법치 정치를 한다든지 또는 엘리트 정치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우중 정치. 우리가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준다. 뭐 25만 원씩 준다. 뭐 이런 걸 가지고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인기를 끌어오는 정치를 하는 게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거덜나든지 말든지. 근데 그런 정치에 익숙했던 사람들이라 이 지지율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민감한 거야. 뭐 법에 뭐라고 적혀있다 이건 관심 없어. 근데 지지율이 오르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초조해지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거기에 그러니까 우등생들은 점수에 민감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죠. 그리고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 몸에 민감하니까 또 운동을 잘하는 것처럼 민주당은 지지율에 민감한 거예요. 본인들이 지지율이 나와야 이게 뭐 작동이 되는 사람들이야. 안 그러면 막 갑자기 확 쪼그라드는 거지, 마음이. 예. 그 마음이 확 쪼그라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고 또 그 지지율에 대해서 또 쪼그라드는 사람이 바로 기관이 바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는 지금 선을 넘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는 강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아마 내가 봤을 땐 50%가 돼도 안 돌아올 거예요, 동아일보는. 이참에 이게 야당신문으로 가는 거죠. 동아일보하고는 이렇게 해서 결별이 되는 겁니다, 보수하고는. 예. 그러니까 뭐 본인들 스스로가 옛날 뭐 그때 박정희 때 이제 박정희하고 각을 세웠잖아요. 그때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뭐 동아일보 원래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조선일보는 죽어도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죠.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가 않은 상황이고 중앙일보도 마찬가지고 뭐 홍석현 회장 자체가 뭐 대통령 되고 싶어서 나중에 안달난 사람인데 권력에 대한 욕망이 뭐 안달난 사람인데 기득권을 놓치려고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마 지금 스탠스를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뭐 이제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한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 뭐 체포영장 같은 게 지금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절차적인 방법, 민주당이 쓰는 이 절차적 방법이 너무 조급하고 불법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윤 대통령한테 돌아오려고 하는 거겠죠. 왜? 본인들이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게 민주당하고 국힘의 싸움인 것 같지만 더 정확히 보면 조선일보, 동아일보하고 윤 대통령의 싸움입니다. 네. 이 핵심은 그거예요. 거기서 균열이 났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중동이 대리인으로 내세운 게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네. 그게 이 모든 거의 핵심이야. 그거를 가지고 지금 어부지를 얻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민주당은 참 재밌는 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뭘 줘도 못 먹는 당인 거야. 왜? 머리가 나빠가지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체계가 없고 뭔가의 어떤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던져줘도 못 먹어요. 이런 걸 던져줘도 못 먹어.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뭐 민주당 자체가 지금 어버버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선일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민주당 믿다가는 안 되겠다. 다시 윤통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조선일보가. 왜? 잘못하면 지금 지지율이 지금 저렇게 30%에서 45%, 40%에서 50%까지 가버리면 이건 뭐 그냥 다시 복귀해요. 그리고 이건 뭐 본인이 대통령이 될 때보다 더 지지율 높은 거야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큰일 나지. 주가 지금 막 떡상하는데 거기 막 무조건 그 주식 사야지.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윤 대통령이 11%일 때 지지율 11%대 딱 탔으면 제일 좋죠. 근데 지금 벌써 3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이라도 안 사면 어떻게 된다? 조중동은 뭐 된다? 손절되는 거예요, 손절. 이제 깡통 차는 겁니다, 깡통.
왜? 걔네들이 이제 인버스로 살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본인들이 이제 먹는 그런 인버스로 지금 인버스 펀드를 지금 해놨어요. 윤 대통령에 대해 인버스 펀드를 해놓은 게 조중동이야. 그중에 동아일보는 가장 많은 그러니까 인버스에다가 가장 많이 걸었어. 전 재산을 건 거야 동아일보는.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이 돌아오는 순간 동아일보는 파산입니다. 파산. 그다음 두 번째 파산하는 데가 중앙일보, 세 번째가 조선일보인데 조선은 원래 보면 손해보는 애들이 아니거든. 웬만하면 손해보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도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그래도 약간 어떻게 됐어요? 불이익 못해가지고 박정희 때도 한 패가당할 뻔했고 또 언제예요? 노무현 때는 또 사주가 저기가 뭐 와이프가 자살하고 막 그랬잖아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분위기 파악이 동아일보가 약간 그런 게 있어. 분위기 파악이 안 되고 너무 감정적이야.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 한 그 오바질 중에서 가장 바보짓이 뭐냐면 판사가 서부지법에 있는 그 이순영인가 하는 판사가 호남 전주 출신 판사가 상상공가 나왔더라고요. 그 판사가 안 해도 될 짓을 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체포 영장만 쓰면 되는데 또 이 양반도 판사 중에서 서울법대식이라 나와가지고 바보 같은 게 거기다가 형사소송법 110조라 111조를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그걸 적어놓음으로써 얘는 도대체 110조, 111조가 뭔지도 물었던 사람들한테 일반 대중들이 그게 뭔지를 딱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군사상 기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 그 군사상 기밀이 장소의 책임자, 즉 대통령이죠. 관전. 대통령의 승낙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체포 수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일반 국민들은 몰랐던 거지. 뭐 체포영장 받으면 당연히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자기가 전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군사상 기밀이 있는 장소에서 대통령 허락 없으면 체포영장이 있어도 어떻게 된다? 체포할 수 없다는 걸 전 국민한테 딱 알려준 거야. 판사가. 얼마나 그 서부지법에 있는 판사가 머리가 좋으면 그렇게 알려주겠어요. 민주당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 잘 집구석이 안 되려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군사상 기밀이지, 그러면 대통령 관저가 당연히 기밀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네가 왜 적어? 그러니까 민주당 쪽 사람들 봤을 때는 이게 미친 똥볼도 이런 똥볼이 없는 거지. 세상에. 판사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나 지금 허위적으로 지금 체포영장 쓰고 있다는 걸 스스로 그냥 자백하는 꼴이밖에 되는 것이 아니야. 거기다가 몰랐던 사람들한테까지도 대통령이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경찰 체포조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아예 그냥 알려줘 버렸어. 110조와 111조에 그런 게 들어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근거해서 그냥 막으면 돼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돼, 관저에. 체포영장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압수수색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지금 그 경호처에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바주카포부터 시작해서 뭐 웬만한 중화기가 다 있어요. 진짜 별의별 기관총까지 다 있대요. 예.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군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호처법이 있기 때문에 뭐 해군 특수전 UDT까지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법에 근거가 없으면 경호처도 이제 움직이기 힘들겠지만 법에 근거가 뼈하게 있는 거야. 형사소송법에다가 110조, 111조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 체포영장에다 적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경호처 입장에서는 야 110조, 111조대로 그냥 할 거야. 그리고 네가 그거 쓴 건 위법이야.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지금 아마 그 관저 앞에 있는 시위대뿐만 아니라 경호처 사람들은 한마디로 천군만마를 얻은 겁니다. 천군만마. 예.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판사의 그 아둔함 때문에. 그러니까 그 판사가 그냥 그런 조항을 안 넣어놨으면은, 그냥 뭐 전라도 판사를 해가지고 써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아주 이쁘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제외한다 이렇게 써놓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갔을 때는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까지 기획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구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한다는 티를 내는 거죠, 민주당이 계속. 그러니까 민주당이란 바보야, 지금 보면은. 제가 한덕수 총리 탄핵할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바보라고.
계속 헛발질하고 제가 봤을 때 추미애가 지금 모든 걸 하고 있는 것 같아. 내 뒤에서 분명히 나름대로 민주당에서 그래도 없는 그 법률적인 머리 중에서 그나마 최고의 그 판사라 그래서 그나마 있는 사람이 추미애잖아. 추미애가 그 법 조항 적으라고 그랬던 것 같아. 확실해. 내가 봤을 때. 이렇게까지 지금 이게 윤석열을 도와주는 사람은 추미애밖에 없어요. 추미애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도와주질 않아. 왜? 추미애는 물론 그런 어떤 운명으로 태어난 것 같아. 윤석열을 도와주기라. 한덕수도 탄핵시켜주고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다 추미애가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 느낌이 들어. 제 추정입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불법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 자체가 내란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경호처에서 얘기했어. 그래서 경호처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법에 따라서 적절한 정당한 절차로 경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법이라는 게 뭐겠어요? 바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그리고 경호처 법에 의해서 본인들은 대통령을 경호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계속 똥볼 차고 있다는 거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영상 올렸습니다.